반갑습니다. 지성가비모의 사주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자, 오늘 일주론 임진일주를 진행할 겁니다. 다 적어놨죠, 여러분?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좀 전달이 용이하고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일주론의 전반적인 기운들이 뭐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여러분, 임진일주예요. 제가 이렇게 다 풀어놨습니다. 임진일주는 편관을 깔고 있죠. 토극수, 나를 극한단 말이에요.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리고 우리가 12운성적으로 다 풀어놨을 때 을개무, 우리가 지지는요, 지장간이 이 녀석 진토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주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지장간의 정기가 무토죠. 무토는 어떤 토야 하면 천간에 있는, 윗집에 있는 플러스 양의 토기운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가 무토기 때문에 진토도 양토가 되는 겁니다. 즉 진토는 지장간이 정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병화와 경금이 있죠, 여러분. 뜬금없이 왜 병화 경금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요건 우리가 인종법으로 해서 임진일주, 이 임진과 지장간에 있는 기운 중에 없는 기운을 끌어오는 거예요. 네, 해서 여기 보면은 화기운과 금기운이 없기 때문에 인종을 해서 병화와 경금을 가져왔을 때, 병화는 관대의 편재, 경금은 양의 편인, 이렇게 해서 일주론 임진일주가 쫙 풀어서 어떤 기운이 갖고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일주론도 마찬가지고 사주도 마찬가지죠.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일간이 임수예요. 근데 임수의 특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상적으로 깊은 태평양 같은 막 깊은 물, 그래서 지혜와 지식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간 임수의 특징과 그 에너지가 묘에 있다고요, 묘.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임수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12운성으로 묘해요 이렇게 갈 필요도 없어요. 편관을 깔고 있죠. 진토를 깔고 있으면 토극수기 때문에 이 임수가 극을 당하는 모양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셔서 임수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임진일주는 일단 임수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지를 구성하는 지장간을 보면은, 그리고 인종을 해서 갖고 온 기운들 중에 12운성적으로 강한 기운들, 을무병 모두가 관대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관대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12운성 봤을 때 관대는 여기에 있는 구간이 관대입니다.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에너지 레벨이 그래도 높아요. 그쵸? 예. 그래서 관대. 양은 어디 있어요, 양? 우리가 묘, 절, 태, 양 여기잖아요. 아직 위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예요. 일간 임수는 묘지잖아요. 묘, 절, 태 여기잖아요. 하락곡선에 있는 아래에 있는 기운. 그래서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고, 여기 경금, 개수 여기다 따로 적어놨죠. 양이기 때문에 얘들의 특징도 잘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쓰기에는 조금 불리하겠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보면, 우리 을목은 상관이란 말이에요. 관대의 상관이니까 에너지가 높으니 쓸 수 있죠. 상관 뭡니까, 여러분? 획기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을목이다 보니까 실리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창의적이죠. 독창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개혁적이다. 기존의 것들을 부시고 싶은 거. 자, 상관이 우리가 흉신이야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정관을 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것, 전통성 이런 것들을 다 엎어버려, 새로운 것으로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근데 상관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뭐예요? 개혁에 실패하면 안 되죠. 망하는 거예요. 자, 과거로 돌아가 봐서 막 이런 거예요. 막 어떤 국가 체제를 우리가 바꿉시다, 민주주의로 바꿉시다 이랬어요. 근데 그 개혁이 예를 들어서 실패했어. 그럼 어디 갑니까? 감옥 가잖아요. 그만큼 상관은 기존의 것을 바꾸는 굉장히 천재적인, 창의적인 그런 기운이지만, 개혁적으로 갔을 때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기운을 우리 임진일주 여러분들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무토가 또 관대의 편관이에요. 편관은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난폭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난폭성이 뭐예요? 여보, 나 오늘 놀러 갈 거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집안의 상태, 내 아내의 어떤 그 마음가짐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예. 내가 곧 법이야 라는 거죠. 우리가 정관과의 차이를 좀 봐야 돼요. 정관은 어떤 큰 울타리, 그 책임감 속에서 내가 감내하는 거라면 평관은 이걸 뛰어넘어서 내가 곧 법이야, 내 맘대로 할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관의 기질도 관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토도 평관, 진토의 지장간에서도 무토가 관대 평관으로 에너지가 강하죠. 그리고 진토는 배우자의 자리죠. 제가 늘 배우자의 자리를 얘기할 때, 그리고 특히 평관을 얘기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남편이 자기 맘대로 내가 곧 법이야, 난폭해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첫 번째가 그래서 아이고 남편 복이 좀 없어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사주 누구 사주예요? 이 일주 누구 일주예요? 임진일주 당사자죠. 내가 평관적인 기질이 있구나도 인지를 해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자꾸 내 남편 탓이 아니라 우선 나를 돌아보자라는 얘기예요. 이 평관은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특징할 수도 있지만 내 사주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 곧 내 기준이 너무 뚜렷해서 내 배우자가 성에 안 차, 이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맨날 이게 남자가 이래서 그래 라고 남편 탓하잖아요. 이전에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평관적인 기질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 확장해서 우리 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배우자와의 소통과 상호 간의 인내가 되게 중요한 게 임진일주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인종을 해서 갖고 온 병화도 관대의 편재죠. 편재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욕심 부리는 거죠. 욕심. 불안정한 재물, 뭐 코인이나 주식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자, 편재와 정제의 차이라면 정제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매달 15일에 나는 월급 받아요. 월급이 얼마예요? 우리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측 범위에서 소비 생활, 소비 패턴이 이어지겠고 우리가 재테크를 하려고 해도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하면 뭐 공무원이 록봉을 박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편제는 불안정하다고요. 네, 불안정. 이 자체가 사실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건요, 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편제를 좋아하잖아요. 상속받는 거, 그쵸? 로또 한방 1등. 우리 이런 걸 좋아해요. 야, 부동산 서울 어디에 사놨는데 4배 뛰었어. 우리는 사실 편제를 추구하면서 정제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괴리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많이 그러죠. 아, 제가 지금 뭐 9급 공무원인데 저 재물복이 어때요?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편제를 추구하니까. 예. 근데 공무원분들은 편제를 추구하기가 어려워요. 시스템적으로 겸업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뭐 이런 코인, 주식 뭐 이런 것들로 해야 되는데 이것들 굉장히 불안정한 걸 우리 경험으로 다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욕심과 같은 거, 불안정한 재물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 이런 기질이 관대로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이다라고 하는 요 에너지들 있죠. 겁재와 편인 요 기질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겁재와 편인 이러면 우리가 오행도에서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잘랐을 때 인풋의 영역이에요.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기운이 겁재 편인이에요. 여기 상관, 편관, 편재는 다 이쪽에 있잖아요. 에너지가 나가는 쪽. 근데 내가 에너지가 들어오는 쪽이 약해요. 양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임진일주 여러분들은요, 휴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들의 기운이 약해요. 나가는 것들은 강한데. 그러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큰 거죠. 다시 말하면 휴식, 충분한 숙면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수일간이잖아요, 또. 그렇죠? 이것들이 불안정하게 계속 이어지면 우울감과 같은 어떤 정신적인 불편함이 생길 우려도 있어요. 그 부분도 꼭 챙겨야 돼요. 그래서 휴식 갖는 거, 그리고 내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은 욕심과 같은 거는 조금 내려놓는 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상관, 편관, 편재 얘네들을 에너지로서 내가 감당을 하려면요. 일단 내가 좀 강해야겠죠. 우리가 신왕, 제왕해야 돈을 잘 벌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듯이 제왕하는 건 뭐예요? 재물이 커요. 이거를 감당하려면 신왕, 비견, 겁재, 내 기운도 강해야 이걸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리스크를 짊어지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어, 투자를 할 수 있어라는 거거든요. 근데 임진일주를 쭉 풀어보면 어때요? 리스크 감당하는 거는 두려운데 욕심은 있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휴식, 자존감, 내 자아의 확장, 내 자기 자신의 체감, 효율의 체감. 네,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이걸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 이루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진일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죠. 자, 보세요, 여러분. 상관은 식신과 상관 이러죠. 근데 상관이에요. 정관과 편관할 때 편관, 정제와 편제할 때 편제, 그리고 양의 기운에 있는 애도 비견과 겁제 때 겁제, 정인 편인할 때 편인. 이 얘기는요, 임진일주론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정성입니다. 자, 그러면 임진일주인데 불안정해요 제가?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얘는 비견, 식신, 정제, 정관, 정인,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 다? 길신에 해당되죠. 그런데 뭐 상관, 편관, 편제, 편인 이러면은 흉신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현대사회는 그렇게 논할 필요는 없어요. 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니까. 다만 얘들이 길신이다라는 것은 음양의 관점이에요. 음양의 관점. 임수 입장에서 임수는 양의 수기운이에요. 양. 그러면 임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음이 좋은 거예요. 이 좋다라는 건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가 되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음양의 조화가 깨져 있어요. 그쵸? 네. 뭐 겁재는 그러면 야 이거 개수잖아 라고 하겠지만 내 기운이잖아요. 내가 임수니까 나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이질감이 있는 게 겁재예요. 비견 대비. 그리고 상관도 임수가 내가 생하는 거잖아요. 나 자체로. 아생자가 식신이잖아요. 식상, 아생자. 내가 생하는 건데 내가 그대로 양의 기운을 생하는 게 아니라 음의 기운을 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견, 식신, 정제, 정관, 정인 대비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불안정이 주는 단어의 불편함. 자, 이 얘기는요. 보편성에서 거리가 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좀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불안전성이라는 단어에서 좀 해방되실 거예요. 내가 헤어 디자이너를 해요. 이렇게 머리 잘라주고 염색하고. 자, 이건 어때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제도권 위에 있는 어떤 자영업이고 사업의 규모로, 사업의 단위에서 쓸 수 있잖아요. 무슨 일 하세요? 저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오, 그러시구나 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불안정성이라는 건 보편성과 좀 거리가 있다라고 했죠. 무슨 일 하세요? 저 두피 문신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다 머리와 관련된 일임에도 헤어 디자이너, 즉 보편적으로 제도권의 수면 위에 서 있는 것과 두피 문신, 물론 요즘에 두피 문신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교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피 문신이 안 좋다가 아니에요. 불안정하다가 아니고 예시입니다, 여러분. 두피 문신은 헤어 디자이너 분들 대비 유니크 헤어, 독특해요. 보편성에선 조금 떨어져 있는 기술의 영역이에요. 맞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나는 국영수를 잘해요. 이거와 저는 명리학을 잘해요. 이거와 비교하면 어때요, 여러분? 메이저와 마이너로 나눌 수 있어요. 그쵸? 우리 국영수는 메이저 과목이죠. 초중고 다 배우잖아요. 근데 명리학은 어때요? 사실 저도 명리학을 하지만 마이너예요. 마이너. 보편성과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명리학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고 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임진일주는 전부 다 구성하는 기운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편성보다는 조금 특이할 수 있고요. 조금 독창적일 수 있고 남들과는 그 색이 조금 다른 범위에서의 활동성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어떤 걸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회에 잘 녹아내려지는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보편성은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확장해서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래요, 여러분.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나가는 관대 에너지가 강하니 내가 휴식하고 내가 자존감으로 내 삶을 내 스스로 잘 영위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이 노력할 것들은 이 사회 보편적으로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며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나아가서 수일간이기 때문에 우울감과 같은 이런 정신적인 어떤 불편함에 있어서 항상 해방할 수 있도록 내가 꾸준한 운동과 같은 것들, 양적인 활동으로서 이 기운을 좀 풀어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장점으로는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걸로 돈 벌면 엄청나게 벌겠죠. 예, 상관 이용해서 그쵸? 예. 제가 아까 두피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 두피 문신 굉장히 고가이고 굉장히 유망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 왜 현대 과학의학이 탈모는 정복을 못 하잖아요. 그럼 대체하는 것들이잖아요. 저도 여기 좀 정수리가 좀 빈대요. 제 아내가 정수리를 제가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눈이 아래로 가니까. 예. 그럼 이런데 두피 문신 하면은 우리 흑채 뿌리듯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창의적이고 기존의 것과 다른 개혁적인 것들로 인해서 개혁적인 것들에 대한 일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한 어떤 수입원 이런 것들을 창출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임진일주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세요. 저는 사주세요.